네, 안녕하세요. 토스 프라이버시 매니저 송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목이 조금 임팩트가 없긴 하지만, 저 오늘 토스에서 가명 익명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명 처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보다는 이제 간헐적으로 가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명 처리 솔루션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고 있거나 아직 프로세스가 잘 갖춰지지 않은 회사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토스는 왜 가명 처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가명 처리 절차 각 단계별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명 결합과 익명 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용 과정에서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토스는 금융 플랫폼 회사로서 토스 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열거돼 있는 서비스들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서비스에서는 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목적별로 동의를 받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고 분석 목적 또한 분석 목적 그리고 또한 결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선택적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명 익명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많은 데이터를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스는 화면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가명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분야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및 개보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각각의 단계들에서 토스 나름으로 어떤 방식들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가명 처리가 필요한 부서가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토스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가명 처리는 이곳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요청서에는 먼저 가명 처리가 필요한 목적을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용 환경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리고 외부라면 제공받는 자는 어디인지, 그리고 원본 정보가 포함된 테이블 목록 그리고 파일명을 작성하도록 하였고요. 가명 처리가 완료된 결과 테이블 목록과 파기 일자 등이 언제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명 처리 과정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완료일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입력한 정보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메타 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 단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이 완료되고 나면 위험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는 가명 처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처리된 정보가 과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없는 정보인지를 누군가가 보증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객관화되고 정량화된 지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기준을 데이터 활용 방법, 두 번째 이용 환경, 세 번째 데이터 자체 위험도로 구분을 하고 첫 번째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활용 주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리고 활용 유형은 부서 자체 활용인지 타 부서에 전달해서 활용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전달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합이 발생하는지를 정량화해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였고요. 이용 환경이 만약에 외부라고 한다면은 외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 외에 어떤 회사의 규모나 평판 등 신뢰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정보 주체를 재식별할 경우 정보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데이터 자체 위험도는 해당 데이터셋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데이터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감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명 처리 대상이나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자체 위험도는 앞에 활용 방법이나 이용 환경에 따라서 좀 더 타이트하거나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위험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정량할 수 있는 위험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자체 위험도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항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데이터 최신성 측면에서 자산이나 소득 같은 우리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은 이런 데이터의 속성은 데이터가 최신일수록 개인과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들이 좀 오래된 데이터들인 경우에는 식별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정보들은 감형 처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성별이나 혈액형 같이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감형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민감도 측면에서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에 따라 식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이 특정 시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한 카드 거래 내역은 해당 시간과 구매처 그리고 상품 등에 따라서 동선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셋에서 그 시간 정보는 감형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감형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설명드린 과정을 저희가 실제 주피터 환경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감형 처리가 필요한 테이블 목록을 불러오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연소득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통계치를 살펴볼 텐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일단 소득의 평균 정보는 8천만 원대 그리고 중앙값이 4천만 원대로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편차가 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도 좀 꽤 많은 수치가 나오는 걸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 일단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 박스 플랫의 형태로 이제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봐도 이상치의 규모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상하단 코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하단 코딩을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다시 확인하게 되면 분포가 좀 고르게 나타나 있고 박스 플랫에서도 이상치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파트 아이디, 뭐 직업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한 번만 멈춰 주시겠어요? 아파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아파트 아이디를 통해서 그 실제 아파트 명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최소 빈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값의 유일값들이 하나씩으로 다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직업 형태나 뭐 주택 소유 형태 이런 여러 가지 다시 재생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변수형들은 최소 빈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몇백 개, 몇천 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돼서 감형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형 처리 기법을 선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나 코드값 같이 데이터 타입은 이제 수치형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의 성격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지역을 코드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대구, 부산 지금 나와 있는 1, 2, 4번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낸다고 해서 2.5 나온다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이 데이터들은 범주형으로 변환해서 빈도수를 기준으로 대부분 데이터가 부산에 집중돼 있고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뭐 대구의 레코드 값이 한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은 감형 처리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범주형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이나 소득 분포 같은 것들을 통해 가명 처리 기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상치를 제거할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제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양극단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상치가 제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우측의 그래프처럼 우상향하는 형태에서는 상단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상치 제거에 따른 식별 가능성에 대한 위험 제거 효과보다는 데이터 활용도만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는 상단 코딩은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명 처리를 완료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명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식별 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작성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활용 부서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 안에서 저희는 다양한 외부 기관과 가명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가명 처리에 필요한 과정은 앞선 과정과 동일하지만 결합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가 있다 보니 저희가 처리 과정에서 이제 복잡성이 좀 증가하여 적시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요청 부서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가명 처리 검토 요청을 통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동시에 결합 키 값을 상대 기관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결합 키 값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개인정보보호 팀에서는 일단 솔트키 결합 키에 붙일 솔트 키를 생성하고 그 결합 키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여 솔트 키를 붙인 다음에 상대 기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상대 기관에서는 그 협의한 키 값이 맞는지를 일단 이상 여부를 저희 쪽에 확인하게 돼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는 생성한 솔트 값을 결합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데이터를 그 가명 처리된 데이터에 결합 키를 붙이고 저희 이제 반출 승인을 받아서 가명 정보를 반출하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전문 기관에서는 상대 기관의 가명 정보를 전달받아서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다시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활용 부서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팀에서는 키 생성을 해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고 관련 서류를 승인해야 되고 뭐 추가 정보 그 생성된 솔트 값들 또 일정 기간 후 파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데이터 팀 또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청 부서에서 가명 처리 요청만 하게 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대 기관과 결합 키 값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요청 부서가 키 값을 담당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만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솔트 값을 생성하고 테스트 데이터까지 생성해서 상대 기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일단 구현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메일로 발생한 그 추가 정보인 솔트키 값도 자동으로 일정 기간 후에는 파기되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가명 처리 과정 또한 계보 담당자가 솔트키를 시스템에 입력만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한 항목으로 결합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승인 과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반출하고 결합 완료 후에는 다시 반입하여 요청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여서 여태껏 발생했던 그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부 결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에서 부서 간 가명 결합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토스에서 내부 가명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 내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 서비스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수집 비용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가명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필요한 부서는 각각 가명 처리 요청을 저희한테 하게 되고요. 결합에 필요한 솔트키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생성해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에 그 요청 부서에 결합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원본 정보는 각각 가명 처리가 되고
이 정보에 결합을 위한 키값을 붙여서 생성된 키값으로 결합 담당자가 결합을 해주고요. 결합 정보에 랜덤 키를 다시 붙여서 요청 부서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이 이제 자동으로 가명 처리를 해주는 화면인데요. 보통 외부 기관과의 키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나 생년월일 성별에다가 솔트 키를 붙여서 결합 키를 생성하고 있고요. 내부 결합에서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솔트 키를 붙여서 결합 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익명 처리 절차 또한 앞에 단계는 가명 처리와 동일하고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토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 애널리틱스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애널리틱스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익명 처리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연령대의 시장 점유율이나 특정 소비군의 행동 패턴 등의 통계 자료를 이제 수요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원본 정보들이 적절하게 익명 처리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평가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통계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백데이터의 성별, 연령대, 지역 등의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조합이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명 처리 적정성 평가가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와 다른 점은 익명 정보는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키값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성별, 연령, 지역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조합이 K개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서 싱글 아웃, 즉 특정 정보 주체의 레코드를 격리해낼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외부 정보와의 연결 가능성 그리고 출원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한 번 더 평가를 거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명 익명 처리를 완료하고 나면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가명 정보 취급자는 원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 요청서에 작성한 저희 원본 DB 목록과 가명 DB 목록이 같은 계정이 동시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 시도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 후에 소명 요청을 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명 처리 내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에 필요한 정보는 처음 요청 시에 모두 작성되도록 하였고 거기에서 작성된 완료일시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담당자가 발생 건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작성한 메타 정보 기반으로 해서 완료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법을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명 정보도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가명 정보의 파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입력한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에 대한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명 처리된 정보도 최초 평가 시에 평가한 기준에 따라 K값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토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명 익명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제 프로세스를 막 갖추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 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가명 처리를 하거나 또 내부 결합 절차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계열사 간 정보 교류에 있어서도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한 가명 처리를 하거나 익명 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구성원들이 인지하게 되고 이런 요청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절차적 체계가 확립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요청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련한 위험 평가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자동화된 평가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성 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가명 익명 처리 프로세스는 토스가 좀 더 안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가명 처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게 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저희가 좀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